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생각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고향처럼 최경영의 경제쇼는 언제나 여러분의 경제 친구가 되드리겠습니다. 거짓 없는 고향의 자연처럼 최경영의 경제쇼는 언제나 여러분께 지혜로운 정보만 전하겠습니다. 우직하고 똑부러지는 경제농부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이리 와 이놈아! 뭐 갑자기 이래야 될 것 같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김수미 씨 흉내 한번 내봤어요. 김수미 씨요? 네. 알겠습니다. 경제농부 도발을 예. 시작하시네요. 예, 전원일기 갑자기 김수미 씨가 생각이 나서. 예. 약간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지난주엔 예. 정우성이었는데 오늘은 김수미 씨로. 예. 네. 저는 저 진실 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이고요. 네. 옆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거들고 있는 복덩이. 오윤혜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윤혜입니다. 그 옆에 VIP 자산운용 VIP. 2조 원 오늘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대박이야. 최준철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초에 한번 나오셨어요. 근데 아, 정말요? 제대로 말씀을 못 하셔가지고 네. 왜냐하면 시간이 짧아서 기자님이 하도 말씀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제가 좀 TMI. 그렇죠. 네. 새 길로 네. 많이 샜었습니다. 아, 박찬호 이해 안 봐도 뻔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을 많이 주겠습니다. 네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네. 최준철 대표께서 네. 플라톤도 아니고 플라톤. 네.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니고 네. 그분들의 조상님 아, 네.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으로 아. 오윤혜 씨를 네. 계몽시켜 드릴 겁니다. 아, 저도 이쯤 되면은 예. 좀 이미 준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대단한 분들 몇 번 나오셨어요? 사실? 주식에 관련돼서 엄청 많은 분들이 나오셨잖아요. 다른 프로도 좀 했었잖아요. 아니. 전 최경영의 경제쇼를 경제쇼 통해서 몇 번 통해서 한 10번 했습니까 지금? 주식으로요? 예. 그건 모르겠어요. 아이가 듣고 있다가 네. 아이가 혹시 주식 천재가 될지도 몰라. 아, 제발 그러기를. 예. 저는 이분이 이렇게 귀엽게 생기신 토이스토리 주인공같이 생기신 분이 2조 원 자산 운용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를 예.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스스로 아역 배우 출신이다라고 할 만큼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하신 분이에요. 아, 몇 살 때부터? 20살 때부터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몇 살이신데요? 지금 45입니다. 그러니까 25년 됐습니다. 엄청 주식한 지. 동안이시네요. 되게 그런가요? 되게 저는 어려 보이시고.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 그 25년 동안 주식만 하신 거예요? 네, 주식 중에서도 이제 가치 투자 주로 이제 기업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가지고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가치 투자는 뭐 좀 다른 건가요? 물어보세요. 가치 투자는 다른 건가요? 가치 투자하면은 네. 정의가 조금 어려운데 네. 혹시 반대말이 뭔가 떠오르는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무가치. 무가치. 좋은 좋은 괜찮은데? 지적이십니다. 네. 예. 약간 넌센스 퀴즈처럼 돼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오래 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네. 가치 투자의 반대말은 투기입니다. 투기. 투기. 예, 투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라고 해도 대부분은 투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수식어를 붙여서 투기랑 구분을 지으려고 가치 투자라는 말을 이제 만들어낸 거고요. 네. 결국은 가치 투자를 한다는 거는 최대한 투기적이지 않게끔 주식 투자를 하는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좀 안전하게. 예, 그렇죠. 예. 안전하고 내 원금을 손실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 정확하십니다. 아, 이거를 처음에 만드시고 정의하신 분이 네. 원금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적정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책을 읽지 않으시고도 정수를 딱, 문답하는 맛이 좀 있는데요. 근데 주식은 사실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저 같은 예. 일반 투자자들은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적금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야 25년을 했으니까 전문가지만 예. 그럼 저 같은 일반인들도 네.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자동차 운전으로 비유를 하면 네. 자동차 운전하는데 리스크가 있죠. 네. 예, 죽을 수도 있고요. 다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일단 목적이 있고 딱히 대안이 없기 때문인데 주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재테크 상황에서는 사실 위험하다고 전 뭐 위험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위험하다고 외면하기에는 일단 저희가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해야 되는 것처럼 네. 근데 현재가 약간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운전을 그래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 리스크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는 네. 각종 장치와 그리고 스스로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느 정도 익히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안전벨트를 맨다든지 네. 그리고 차량에 안전 장치가 달려 있다든지 네. 방어 운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을 결합함으로써 안전 운전을 하는 거지 네. 운전을 안 한다는 사실은 답이 아닌 네. 건 거죠.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을 좀 나와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주식을 많이들 하시는데 운전을 하는데 좀 약간 난폭 운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네. 좀 뭔가 정석적인 방법들을 좀 많이 얘기를 드리려고 예, 제가 이제 방송에 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 주식의 정석이요? 네. 아, 지금 말씀하신 도중에 네. 위험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왜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투자에서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원금 손실이 나는 겁니다. 돈을 잃는 거고요. 네. 조금 더 나아가면은 뭐 어제 주식을 샀는데 오늘 좀 빠져가지고 원금 손실이 났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구적 자본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는 그 주가에 도달할 수 없는 주가에 투자를 하거나 네. 예, 그 가격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회복 탄력성이 없는 사업에 투자를 하게 돼서 다시 그 포인트까지 오지 못하는 그럼 이제 영구적인 자본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일단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맞아요. 막 셈이니까요. 상패되고 이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너무 가격을 많이 지불해서 그 가격에 다시는 예를 들면 뭐 아시겠지만 IT 버블. 예, 99년도에 뭐 새로운 기술 같은 경우는 그 가격으로 다시 회복하지 못했잖아요. 예. 그거는 뭐 하루 이틀 약간 평가손이 난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 영구적 자본 손실이라고 그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셨던 분들은 뭐 네. 맞아요. 80분의 1, 800분의 1 그렇게 됐죠. 예. 근데 그러면 네. 그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알려주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주식에 대한 뭐 일단 기초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네. 점차적으로 이제 또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 이렇게 오늘 한번 제대로 배우시면 네. 다른 고수분들한테는 네. 더 확실한 질문, 더 날카로운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대로 배우시면. 그동안 제 질문에 별로였다는 겁니까? 질문은 재밌었어요. 질문은 재밌었어. 너무 예. 기대되면 주식의 정석 예.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훅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주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에 투자하는 거, 기업에 투자하는 거. 기업의 예. 주주가 되는 거, 네. 일원이 되는 거. 정확하게 그동안 배우셨네요. 예. 경제쇼 플러스가 효과가 있구만. 이미 좀 괜찮아요. 완성형이신데 네. 제가 너무 초보로 보고 접근하려고 했네요. 네, 다음 질문 오시죠. 아, 진짜 그걸 믿어요? 근데 하도 들으니까 약간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 그 기업의 주인이라고 생각해라. 그 네. 기업이 망하겠냐. 당신이 죽을 때까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믿냐고. 하도 들으니까 이제 예. 약간은 반은 세뇌가 됐어요. 그럼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 개념으로 하고 계신 것 아니요, 같아요. 단 한 명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저희 아빠부터 네, 시작해서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누가 뭐 사라 그러면 그거 사고 네. 그리고 또 다 날리시고 또는 뭐 이게 좋다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예. 거다 뭐 그래가지고 저도 많이 손실을 받고 그분들은 주식을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길래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투기 예, 투기. 예. 한탕 예.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좀 핫한 걸 사가지고 더 높은 가격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좀 파는 그런 거를 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작전주 뭐 그렇죠. 그것도 어차피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에 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동인이 이제 뭐 작전을 한다든지 뭐 최근에 뭐 테마가 붙었다든지 네. 아니면 그냥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참여할 이유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네. 통상적으로는 사실 개념은 뭐 이게 주식이 기업의 소유권이 아니라면 정부가 이거를 이렇게 주식시장을 열어가지고 이거를 활성화를 하거나 이렇게 독려하거나 할 필요가 없겠죠. 뭐 네. 최근에 대통령께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안 가고 주식시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면 사실은
그 개념들을 가지고 접근이 되는 거죠, 제도적으로는. 네. 하지만 정작 주식을 사고 파는 방식을 보면은 그 기업의 소유권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의 출발점입니다. 기업의 소유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네. 사는 사람들이? 네. 네. 내가 그 기업을 일부를 소유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쵸.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문서가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집문서를 예. 그 피아노 그 안에다가 이렇게 숨겨두신 걸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 집문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종이잖아요. 네. 종인데 왜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애지중지 하셨을까요? 그 집문서라고 하는 종이를. 집이 그게 전 재산인 가장 중요한 재산을 증명하잖아요. 그쵸. 이 집문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종이가 아니고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체가. 그렇지. 예. 실체가 집이고 그거의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거를 애지중지하신 걸 거고요. 네. 그 집문서의 가격이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기대하셨다면 그거는 단지 다른 사람들이 뭐 이 집문서를 갑자기 뭐 황금이 발라져 있는 그런 집문서, 내지는 되게 섹시한 집문서라기보다는 집값이 올라야 내가 이 집문서를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네. 부동산은 보통 이렇게들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네. 집문서는 집이다라는 등식으로 생각하시고 눈에 보여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가치가 올라갈 만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죠. 뭐 지하철역이 들어올 건지, 네네네. 교통이 편한지, 학구는 좋은지, 집은 제대로 지어졌는지. 하지만 과연 우리가 주식이라는 종의 기업의 소유권에 해당하는 이 문서를 대할 때는 과연 기업을 떠올리고 이 기업이 실체적으로 잘 된다는 거를 생각하고 이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느냐.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요. 사실 주식은 그렇게 기업에 대해서 조사하고 공부하는 접근 방식이 일반인들에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야 될지 모르겠고 네. 우선 방법을 정확하게 뭐가 제일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부동산은 사실 쉽잖아요. 내가 당장 살아야 될 곳이니까. 네. 그래서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공부하는 게 일반인들한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방법적으로. 반대로 뭐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유명한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면 특별히 공부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건 그죠. 행동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네. 만약에 지방으로 가셔서 집을 알아보신다라고 네. 한다면 사실은 상당히 많은 공부를 또 해야죠. 해야 되고 네. 또 막히는 부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익숙치 않은 곳이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든 일단은 공부를 어느 정도는 좀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방법론들은 많은 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방법은 네. 좀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밤에 네. 네. 너무 막 조바심을 내거나 이러지 않고 잠을 좀 편안하게 잘 수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주식이라는 걸 통해서 안정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네. 우리가 주식을 네. 기업의 소유권이라는 대전제에 동의한 후에 사실은 진도를 나갈 수가 동의합니다.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선서 하셔야 돼요. 동의합니다. 네. 선서로 하세요. 선서. 선서 동의합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냥 생각하시기에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어떤 부분이 좋아진다는 거를 실적! 얘기할까요? 실적. 예. 실적이 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기업의 이윤. 예. 기업 이익. 예. 이익이 올라가야 된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교육 잘 시켰죠? 그러네요. 아, 진짜요? 예. 지금 아니 표정이 원하는 답이 아니신 네.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빨리 방송- 맡아가지고. 너 방송 전에 엄살을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지금 이러는 거야 지금. 아니 초보라며 뭐 이러면서. 최경영의 경제수 플러스의 힘입니다. 예. 세뇌 역시. 교육. 예. 제가 사실 소개드릴 방법이 오늘 이제 세 가지의 방법, 세 가지의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가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에 상당한 힌트를 주신 겁니다. 네. 결국은 주가는 이익에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장기적인 이익.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을 봤지만 길게 놓고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사실 둘 다 비슷한 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주가의 차이가 지금 나는 건 결국은 이익을 벌어들이는 양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있었기 때문이고 네. 어느 국면에서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오른 국면도 있었겠지만 네. 길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익에 수렴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익이 장기적으로 늘어날 만한 회사를 찾는 거가 네. 되겠죠. 어떻게 찾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익이 장기적으로 늘어날 만한 회사를 찾는데 그 뭐랄까요? 크로스로드라고 할까? 뭔가 네. 전환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코카콜라 같은 회사 있잖아요. 네. 워런 버핏이 투자를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옛날에 물론 코카콜라를 좋아하고 많이 먹었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보니까 많이 먹어. 근데 이 탄산수를 언제까지 많이 먹을까? 이게 일단 의심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 네. 네. 그 다음에 펩시콜라가 생겨났잖아. 네.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보다 더 맛있게 되면 어떡하지? 또 이런 생각이 들 거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탄산수 규제를 학교에서도 한단 말이죠. 유럽이나 탄산음료 미국에서.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아예 그 밴딩 머신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안 돼. 여기 설치하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점점 아이들 비만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탄산수 시장이 이제 좀 이렇게 사그라드는 거죠. 네. 근데 이 모든 어떤 그 경우의 수, 요소들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장기 투자를 하는 건지 그 딱 시점에 어떻게 야, 이 코카콜라야. 햄버거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 일단 대부분은 투자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유효 기간을 설정하고 합니다. 예. 뭐 누구는 뭐 3년, 누구는 5년, 10년. 예. 버핏 같은 경우는 좀 긴 투자를 상징하는 인물이시죠. 그렇죠. 최소한 아마 10년 이상은 내다보고 투자를 하셨을 거고요. 예. 이게 10년 이상 아주 장기간으로 가면은 결국은 이 회사를 누가 어떻게 경영하느냐로 결국은 다시 수렴을 하게 사람으로?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리스크를 그러니까 닥치면 예를 들면 탄산 음료를 많이 안 마신다 이러면은 아이고 이제 탄산 음료를 안 마시니까 이제 간판 내리고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죽을 날만 기다리자라고 경영자가 대응하면 거기는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가 실현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돌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경영자들이 있다면 그렇죠. 사실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주식이라고 하는 건 제가 소유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저희가 어떤 기업을 온전하게 소유를 하는 게 아니라 부분을 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치면은 분할 등기되어 있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행 주식이 10,000주인데 내가 100주를 갖고 있으면은 이제 1%의 주인인 거지. 사실 100%가 아니고요. 네. 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실 말이 회장님이라고 우리가 네. 얘기하지만 회장님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그렇죠. 분이세요. 예. 그분이 대주주. 통상적으로는 운전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는 운전사와 자동차를 함께 사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중요하지만 먼 길을 갈 때는 이 운전사가 어떻게 돌발 상황에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달려 있는 거라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면서 네. 어떻게 보면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영역. 그럼 그 입니다. 운전수가 운전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는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사람 만나주진 않는 거잖아요. 저희가 사람을 채용할 때 꼭 같이 우리가 과거 지사를 함께한 사람들만 채용하진 않잖아요. 결국 그 사람의 이력서, 해온 것들, 중요 순간에 했던 결정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추정해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시하죠. 이 사람이 잘 하는지. 결국 경영자의 과거 행적을 찾아보면서 회사를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가, 회사를 위한 실행을 해왔는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이건 너무 거대 담론이라서 오늘 다룰 주제는 오케이. 아니고요. 예. 기간이 길어지면 경영자가 중요한 거고 버핏은 당연히 경영자를 예. 본 거고요. 예. 근데 여기도 변수가 많아요. 고이주에타라는 경영자가 이 코카콜라를 오랫동안 잘 끌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분이 요절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코카콜라 많이 먹고 다 요절하셨나? 네.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일을 많이 하셨어요. 예. 네. 근데 이제 버핏이 어느 정도 한 몇 년 기간, 한 10년 기간 이렇게 봤던 거는 저는 두 가지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그 코카콜라의 우리가 다 아는 그런 강점들. 대체할 수 없고 수요가 너무 항상 맛있고. 있고 강력한 브랜드를 갖고 있고 뭐 요런 것들이고요. 거기 더해서 버핏은 두 가지를 본 것 같은데 하나는 콜라의 세계화. 예, 미국에서만 팔리던 콜라가 이제 중국에서도 팔리고 러시아에서도 팔리고 이제 이게 한동안 유지될 거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보통 매수 시기를 잡는 데 많이 쓰는 방법인데 제가 가끔 이제 신동엽 씨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신동엽. 합니다. 예. 예, 개그맨이요? 신동엽 씨가 네. 정말 타고난 개그맨이고 이미 뭐 서울 예전 다닐 때 이 사람 다 스타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 이분이 한때 침체기를 겪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예. 언제였냐면은 그 사업 다각화를 하셔가지고 개그맨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업들을 뭐 연예 매니지먼트도 하시고 신발 사업도 하시고 예. 그래서 안 되고 이러니까 좀 슬럼프를 겪으신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이 다시 재전성기를 맞은 게 이 사업을 정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코카콜라가 콜라로 벌어들인 돈으로 여러 가지 삽질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요? 뭐 새우 양식장도 하고 예. 콜롬비아 영화사도 인수하고 예. 잡다구리한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버핏이 투자를 시작했을 때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좀 더 콜라 사업에 집중하는. 그렇게 두 가지를 보고 이거는 일정 기간 콜라 사업에 집중을 하면서 그러면서 세계로 진출하고 기존 수요도 그대로일 것이고 경영자들이 각종 외부 상황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셨고요. 게다가 거기 플러스 네. 사는 시기가 미국 증시가 이제 블랙 먼데이에 폭락했을 때 그 전후로 해가지고 사들이셨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예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네요. 예, 이게 좋은 회사를 어떤 타이밍에 무엇을 보고 사는지를 그러네요. 알려주는 일종의 예고. 물론 네. 기업마다 이런 포인트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렇죠. 이분께서 결국은 또 코카콜라를 투자하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사람마다 그 야구로 치면은 수박만하게 보이는 공이 있는 법입니다. 자기의 배경 지식과 현재의 어떤 지식 수준과 경험과 그렇죠. 그런 거에 의해서 이거 분명히 될 거야. 예, 모든 산업을 다 아는 게 아니고요. 음. 어떤 특정 산업, 특정 기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지는 난 모르겠고 얘 회사는 잘 될 거야가 보이는 회사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실 인생에서 몇 개만 찾으면 장기적으로 이제 타고나는 거 대박을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 어머. 아니, 왜 아니.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꼭 깜짝 그렇지는 놀랐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 아, 뭔가 네. 근데 이거는 과거 얘기를 이제 하시다 보니까 아.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조금 근데 그 레전드처럼 들려가지고 그렇죠. 근데 비현실적으로 다가와요. 아 그래요? 봐봐요. 네. 이익이 장기적으로 늘어날 만한 회사를 찾기. 그러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뭐 그 대형주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코카콜라도 지금 사면 안 된다고 다 얘기하지. 삼성전자나 LG나 뭐 이런 걸 떠올리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는 그렇죠. 저로서는 어. 전혀 예측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육아를 하실 때 기가 막힌 육아용품을 만들어내는 데가 있는데 얘 외에는 대안도 없고 보니까 맘카페 들어가니까 뭐 엄청나게들 사대고 있더라. 근데 알고 보니 이거 만드는 데가 상장 회사네. 네. 라고 하면은 일단 한 반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찾으신 거죠. 이게 내 눈에 보이는 거고요. 네. 전 이제 애가 중학생이라서 거기에 잘 안 보여요, 이제는. 육아 이런 데 잘 네, 그렇구나. 영유아 이거 잘 안 예. 보이거든요. 네.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신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죠. 예. 사교육 시장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연예인 팬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각자의 라이프 사이클과 배경 지식과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기업들이 보이는 게 있고 기업이 이게 먼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제품들 그리고 누군가는 그 회사에 다니고 있기는 남편이 다니고 있기도 하고 아는 사람이든 동생이 다니고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복지라고 하는 게 네. 뭐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이거보다 저는 사실 이제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느끼는 복지는 예를 들면 북한 뭐 옛날 소련 이런 거랑 비교를 해보면 네. 좋은 제품을 질 좋은 제품을 대량 생산을 통해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싸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 데가 생활도 풍요롭고 그렇죠. 네. 예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네. 기업이 이렇게 먼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고 내 배경 지식을 잘 끌어내면 발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가 잘하는 데는 뭐 별게 없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아니 BTS 같은 경우에 네.
그렇게 많이 뜨고 뭐 전 세계적으로 저 BTS를 누가 만들었지? 저 회사에 투자한 기업은 어디지? 지분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엔터테인먼트 업계 중에서. 그런 게 이제 투자 네. 아이디어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게 있어야지 예. 뭔가가 됩니다. 저 한 번 시도해본 적 있거든요. 뭐요? 무슨 어디였더라? SM 엔터테인먼트 이름이 비슷한 곳이었는데 거기서 되게 다량의 연예인들은 막 다 계약을 하더라고요. 유명 연예인들을 네. 예. 근데 주식이 폭락하는 거예요. 유명 연예인들을 데려왔는데. 데려왔는데 SM 뭐였는데 아무튼.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SM은 는 아니고 엔터테인먼트는 아니고 네. 약간 거기서 만든 좀 SMCNC 뭐 이런 뭐 거 그런 거였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뭔가가 여기가 클려나 보다 음. 하고 투자했는데 뭐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이렇게 다량의 연예인들과 계약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이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어떤 일반인들. 로직이라고 할까 네. 논리에 예.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일단 아까 이익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계약이 이익을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는 사실이 그렇죠. 이익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요. 네. 계약의 내용과 그 사람들이 얼마나 회사에 벌어주느냐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빠지는 거죠. 그렇죠. 예를 예. 들면 유명 연예인이시면 연예 기획사랑 어떻게 계약하실 것 같으세요? 유명 연예인이었어요. 있어요? 아니 가수 아니 저기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죠. 차트 몇 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만하시라고요. 지금 우리 주식 얘기할 예. 때예요. 예. 네. 올라갔었어요. 저한테 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기업이 챙겨갈 수 있는 게 적다는 얘기겠죠. 네네네네. 네. 그래서 다량으로 계약했나? 아니 그 연예인들은 TV에 엄청 많이 나오고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기도 SM처럼 가겠거니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 예측은 틀렸던.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행동들이 이익이 늘어나는 쪽으로 귀결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익이 늘어날 예측이 주가의 반영이 덜 되어 있을수록 리스크가 낮아지고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 이익은 어디 가면 알 수 있는데요? 이익은 뭐 전자공시에 전자공시. 들어가서 이렇게 종목명을 이렇게 치면은 네. 뭐 매출 그리고 비용 뭐 영업이익 뭐 영업이익이 예. 중요한 건가요? 영업이익도 봐야 되고 사실은 순이익도 봐야 됩니다. 순이익. 뭐 금융비용이나 이런 게 많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미 이제 지난 영업이익에 관해서는 네. 주가에 이미 돼서? 반영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숫자로 돼 있고 이미 이렇게 쓰여진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게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해서 판단해서 들어갔을 때는 고점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알고 싶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의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예, 제 세 가지 방법 중에 이 첫 어려워. 번째 방법이 가장 어렵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사실 실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일단 내 눈에 수박만하게 보일 만한 지점을 좀 찾아야 되는 게 있고요. 예. 모든 거에 맞출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제가 수박만한 공이라고 강조를 한 거는 어느 정도의 통찰력이 있어야 남들이 못 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네. 백미러 보고 누구나 다 보이는 거를 뭐 그냥 투자한다고 하면은 제가 굳이 뭐 아까 그런 배경 지식이나 뭐 내 눈에만 보이는 거 이렇게 사실 강조를 할 필요가 이런 없었겠죠.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19 때 한동안 증권주가 안 올랐어요. 증권주가 뭐예요? 증권회사들. 증권회사 주식들. 네네. 왜냐면 이런저런 뭐 라임 사태 등 뭐 사모펀드 물렸다 뭐 저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안 좋았는데 근데 이 주식 예탁 잔고는 굉장히 컸고 브로커리지 수입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그쪽은 굉장히 또 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제가 예를 드는 네. 겁니다.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본다면 증권사들 이익이 늘어났겠구나. 네. 2분기 때. 그거는 이제 예. 기자님이 거기에 배경 지식과 예탁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뉴스를 하시면서 보시고 따로 리서치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정도의 인과관계를 그렇죠. 설명할 수 있는 그 로직이 작동을 한 건데 아마 잘 와닿지 않으실 맞습니다. 거고요. 네. 네, 증권회사의 비즈니스 모델도 사실은 예, 그렇죠.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수박만하게 보이셨던 거고 거기 힌트가 있는 게
물론 백미러를 보면서 전방 주시하면서 가는 게 운전의 기본입니다. 앞만 그렇죠. 보고 갈 수는 없고요. 그렇죠. 적절하게 참고를 하는 건데 예. 결국 가격에 좀 덜 반영이 되어 있는 거를 미리 알거나 그 폭을 예를 들면 시장은 요만큼을 기대했는데 이만큼이 나오거나 하는 것들은 이게 원천이 되는 부분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되고 예.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뭐 거래 대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증권사 실적은 잘 나오겠지, 뭐 키움증권 이런 거 잘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신다든지 예를 들면 뭐 좀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거 많이 입고 다니니까 그렇죠, 우리 애들이 뭐 다 친구들 보니까 뭐 다 좀 시커먼 거 입고 다니네. 아 그러면은 숫자가 나오기 전에도 그렇죠. 이익이 잘 나오겠군. 근데 보니까 사람 잘 모르네. 뭐 이런 게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통찰력. 이게 그런 거에도 관련이 있을까요? 학발? 학벌? 서울대 출신이시고 유학을 다녀오셨잖아요. 이런 통찰력은 많이 공부한 사람들한테 더 잘 보이나요? 꼭 아닌 거, 그거는 꼭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네.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관찰과 관심의 영역에 좀 더 관찰과. 가까운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네. 자료를 조사하고 정보를 모으고 숫자를 체크하고 하는 부분들은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죠.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시중에 또 보고서 굉장히 많아요. 네. 예. 뭐 보고서를 1차로 정리한 뭐 증권사 리서치 센터가 하는 역할 또 그런 것들이니까요. 공짜예요. 그런 것들을 참고할 예. 수도 있고요. 그냥 보시면 돼요. 그 두 번째 방법은 뭐죠? 첫 번째 방법에 관해서는 다 이익을- 지금 네, 가능하신 장기적으로 겁니다. 이제 네. 이익이 늘어나는 성장하는 회사를 네. 이익이 좀 반영이 많이 되지 않았을 때 사서 예, 그 이익이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 향유하는 거 이게 일단 1번 방법입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이게 통상적으로 전통적인 가치 투자라고 많이 이해하시는 부분인데 네. 현저하게 싼 걸 사서 제값에 파는 투자입니다. 너무 어려워. 싸게 사라 그 말이에요. 싸게 사라. 이게 싼지 비싼지 어떻게 아냐고요. 야, 싸게 굉장히 명철하시네. 비싸게. 받아. 싼지 비싼지 어떻게 하느냐. 이거 네. 좋은 질문 아닙니까? 네. 예. 그것 또한 약간 주관적인 영역에 주식이 네. 탁 떨어지는 공식이 있는 건 아닌데 예. 저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네. 너 한번 체중계 달아보자. 음. 뭐 뚱뚱한지 마른지 판단해 보려고 이러면 이거는 일단 제가 얘기하는 두 번째에 해당하지 않는 속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뚱뚱하다, 말랐다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네. 어느 정도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AI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에 많이 어려움을 느꼈거든요. 우리는 되게 쉽게 아는데 AI는 판단을 잘 못해요. 이런 것들을. 그것처럼 기본적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네. 뭐 자산에는 뭐 현금,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정상적인 이익 수준 이런 것들을 두 개를 한쪽을 강조하거나 두 개를 믹스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 네. 뭐 극단적으로 뭐 시가총액이 이 회사를 전체 사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얘가 갖고 있는 현금보다도 낮은 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예. 혹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그게 무슨 순이익이 말씀인지 지금 몰랐어요. 예를 들면 이 예. 회사를 통으로 내가 살 때 네. 이거 시가총액이라고 그러는데 네. 주식 가격에다가 주식 수를 곱하면 이 회사를 통으로 샀을 때 가격이 나오거든요. 네. 이 회사가 예를 들면 1,000억이다 시가총액이. 근데 현금을 이제 1,200억을 갖고 있는. 이 회사가요? 예.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상한 게 아니고 1,000억 가지고 그냥 사면 내가 현금을 1,200억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갑을 사셨는데 예. 10만 원 주고 지갑을 사셨는데 12만 원이 지갑에 들어 있는 거죠. 아, 예. 그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종종 일어나고는. 아, 진짜요? 예. 예. 음. 그런 황당한 기업들이 있어요. 왜 가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저평가가 돼 있다는 거죠. 아까 네, 그렇죠. 너무 저평가에 싸다는 또 거야.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싸다. 이유- 아, 이게 있습니다. 조회사라는 거죠? 그렇죠. 싸도 너무 싸다.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더 싸. 그게 말이 돼? 이런 거죠. 예.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성장 전망이 좀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시작점을 제가 알려드리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싸지? 그러니까 1번하고는 확실히 접근 방법이 다른 거죠. 네. 너는 얼마나 이익이 늘어나지? 라고 하면 여기의 질문은 왜 이렇게 싸지? 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네. 싸지? 예. 이게 중요합니다. 현금 예. 보유 그 금액이 나와 있어요? 뭐 이런 전자공시에? 아 현금 보유액도 네, 나왔잖아요. 거기 이제 예. 재무상태표에 보유- 보면은 아, 예, 진짜요? 현금 예.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근데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싸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현금은 많은데 회사가 앞으로의 전망이
안 좋을 수 있지. 뭐 적자가 나고 있을 수도 있는 적자가 거고. 날 수 있고 그다음에 미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해. 이미 큰 경쟁 기업이 나타나가지고 경영자가 도둑놈일 수도 있고요. 예. 아. 그런 저런 것들을 또 다시 이제 체크는 해봐야죠. 네. 아. 예. 좋거나 또는 위험하거나요. 네. 그리고 뭐 그렇죠. 이익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1년에 100억씩 따박따박 버는데 뭐 시가총액이 400억이다 이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PER이 4배인 거잖아요. 네. 그럼 4배가 싸냐 비싸냐 이거는 사실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25%짜리 채권인 거죠. 네. 그럼 지금 이제 채권 사봐야 1%도 안 되니까 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절대적으로도 사실 25%면 높은 거지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왜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고 있지? 뭐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해서 네. 저 이제 쓰레기통 뒤지기라고 그러는데 음. 이런 데들을 계속 하나하나씩 보면서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치면은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그 동네에 이제 소문이 있는 거예요. 저 집에는 이제 귀신이 나온다. 그래서 뭐 집값이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변의 시세보다 훨씬 싸요. 네. 그러면 보통은 그냥 유령 나오는 집하고 끝인데 네. 여기 같은 사람들은 가서 밤을 한번 새보는 거죠. 거기서. 진짜 나오는지. 예. 네. 근데 진짜 나오잖아요. 그럼 뛰어나야죠. 아, 네. 여기 사지 말아야 되겠다. 그쵸. 진짜 귀신이 나오는구나. 네. 근데 며칠 있어봤는데 귀신이 안 나와요. 예. 그러면은 막 사고 싶지 않겠어요? 오해구나 이거는. 이거 사람들한테 귀신이 안 나오는 거 알려지면 이거는 주변 시세만큼 바로 회귀를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뭐 80년에 압구정동에 아파트를 사서 상승을 누리고 분당 처음에 만들 들어가서 분당 상승을 누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는 어느 동네 뭐 지방이든 서울이든 있을 수 있는 개별적인 이유에 의해서 오해에 의해서 아주 저평가가 돼 있는 거를 확인한 후에 별 문제가 없는 거를 파악하고 사서 네. 제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서 그 폭을 먹는 겁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 저평가주를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일반 사람들이. 제가 회사에 전화해 보는 제가 겁니까? 옛날에 투자를 할 때 이런 기업이 있었어요. 마포에 네. 건물이 한 3, 4천억 됐는데 시가총액이 그것보다 못한 거야. 2천억밖에 안 돼. 뭐 이렇게 싸 회사가.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를 보니까 영업도 그냥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요. 음. 그냥 뭐 수십억에 수백억씩은 벌어. 잘 벌 땐. 상장된 회사가. 상장된 회사가 왜 이러지? 계속 그 주가가 낮아요. 그래서 IR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봤어. 네. 근데 그 기업의 CEO가 공대 출신이에요. 네. 굉장히 CEO도 까칠하지만 IR 담당자도 까칠하더라고요. 네. 오. 굉장히 좀 우리는 뭐 당신이 이거 주식을 사든 말든 아무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까칠하게 받아. 저는 그런 기업 굉장히 좋아해요. 네. 아. 저는 그런 기업 굉장히 신뢰합니다. 뭔가 되게 배짱 있어 예.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인문학 출신, 인문 계열 네. 출신이어서 네. 막 이렇게 홍보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의심하죠. 예, 믿지가 않아요. 저는. 뭔가. 저는 이제 공대 출신들을 좋아해. 공대 출신들은 우직한. 예, 왜냐하면 사실만 이야기해. 사실만 숫자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꼬치꼬치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아주 싫어하면서 그냥 툭툭툭 대답을 해줘요. 그 사람들 뭐라 했는데? 아니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마포의 건물은 지금 뭐 그러면 장부가로 돼 있는 거냐? 시가는 이 정도겠네라고 하면 뭘 내가 어떻게 알아요? 뭐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런 기업이 좋다는 거지. 그런 기업은 쓰레기통에서 뒤질 만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셨어요? 예, 샀죠. 그래서 이익을 났어요? 3배 정도 얻은 적이 있어요. 예, 대박. 2000년대 초반인데. 이 투자가 네. 생각보다는 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신기하다. 이게 저희가 그냥 동태적으로만 지금 얘기를 해서 그렇지 정태적으로 보면 기업은 생물 같아서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돈을 안 나눠주던 데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 돈을 나눠줄 수도 있고 네. 뭐 그거 가지고 새로운 산업에 진출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회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순간에 다 알기가 어렵죠. 그것까지 보이는데 뭐 매우 싸다 이런 게 두 개가 병립하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2000년대 초반에는 그런 시기가 잠깐 있긴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은 정보 유통 속도가 빨라서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방법론의 경우에는 네. 광범위한 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예. 그런 종목들을 음. 하나를 딱 몰빵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 유사한 것들을 쭉 몇십 개를 이렇게 갖고 있다 보면 그 중에서 저렇게 3배 올라간 것도 나오고 근데 또
그냥 계속 귀신이 출몰해서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도 네. 있고 근데 그 이하로는 잘 안 빠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기대감이 다 빠져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현금 1,200억의 시가총액 1,000억인 회사가 500억 가고 뭐 이런 일은 그래도 별로 많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워낙에 바닥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몇 개가 전체적인 수익률을 끌어내기 때문에 그냥 몇십 개를 두고 그런 기업이 나오면은 탁탁 제가게 갔을 때 팔고 다시 싼 걸로 갈아타고 계속 그걸 하다 보면은 돈이 불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사실 채권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매력이 있는 것과 이게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무한대예요. 뭐 주가라고 하는 게 사실 무한대로 올라갈 수 밑으로도 있는 무한대잖아요. 밑으로는 마이너스 100%죠. 네. 예. 그러니까 분산했는데 다 까먹었다 이런 마이너스 100%고요. 3배, 4배 난 종목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로 네팅해서 플러스 수익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의 매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벤처 캐피탈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주식은 무한대기 때문에 뭐 몇십 개 벤처들을 이렇게 투자해 놓으면은 거기 구글, 페이스북 한두 개만 나오면 이거 다 망해도 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예. 비슷한 개념으로 이 저평가된 종목들도 이게 분산 투자로 접근할 수 그게 다 오른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죠? 네. 세 번째 아주 방법은 면도날이네. 네. 세 번째 방법은 많은 분들이 건물주를 꿈꾸시는 이유가 예. 건물을 내가 예를 들면 200억짜리를 가지고 이게 400억이 되고 800억이 되고 사실 그걸 꿈꾼다기보다 불로소득. 현실적으로는 뭐가 기대가 월세. 되죠? 그렇죠. 월세를 받고 싶으신 겁니다. 음. 그래서 그 특히 건물, 빌딩 이런 것들을 선호를 하시고 네.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주식도 이런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엄밀히 하면 연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알아요. 네. 그 주는 거 있잖아요. 배당. 배당금. 네, 배당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년에 2번 준가요? 2번 주는 데도 있고요. 1번 주는 데도 있고 4번 주는 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미국 주식은 막 되게 더 자주 주는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 네. 주는 한국에도 뭐 주식들이 그런 데가 많죠. 계속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금. 예. 네. 배당금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월세를 받듯이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연간 한 번에서 2번 정도 배당금을 받아서 네. 그거를 뭐 쓰시던지 아니면 그걸로 다시 재투자를 하시던지 요거를 계속 반복해 나가는 방법이고요. 네. 재투자하면 또 배당을 받을 수 있잖아. 그만큼. 아, 더 많이? 예. 네. 아, 그러니까 네. 앞에 두 가지 방법이 뭐 기본적으로 배당이 완전히 배제돼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닭이 좀 커질 수 있거나 허약한 닭이 약간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그러면은 요 방법은 이제 알을 먹는 방법. 아. 예. 얘가 계란을 몇 개를 낳을 건지가 기본적인 아이디어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배당 수익률이 뭐 갖고 있으면 5%가 나온다, 6%가 나온다. 네. 이렇게 금리 이상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근데 그게 개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계좌에 돈이 들어오거든요. 네. 배당금이라고 하는 게. 네. 그걸 가지고 계속 재투자해 나가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승률이 높은 이유가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건 이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에 걸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첫 번째에 걸쳐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번다는 얘기입니다. 임대가 안 나가는데 월세를 줄 수는 없잖아요. 이 그렇죠. 월세가 들어온다는 거는 임대가 차 있구나를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배당을 받는다는 건 이 회사가 돈을 벌고 있구나. 그리고 돈을 이렇게 줘도 사업이 굴러가는구나. 라는 거를 쉽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배당 수익이 높은 걸 사면은 많은 리서치를 하지 않아도 이 회사가 대충 그러니까 역선택을 많이 방어를 해줍니다. 최소한 적자 회사 배당 못 하거든요. 적자 회사 제낄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비싼 회사 비싸면은 배당 수익률이 안 나와요. 배당 수익 뭐 0. 몇 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제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승률이 높고 한때 뭐 배당주 펀드가 인기를 끌고 네. 그게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모 운용사의 배당 펀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펀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상당히 검증된 방법이면서 우리가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데 있어서 좀 지루하게 기다려야 되는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네. 특히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쓰면 좀 지루하거든요. 그렇죠.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좀 사람들이 월세를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주식이 얼마나 싼지. 그때까지 월세를 받으면서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로 치면 5%씩 받다가 계속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 건물을 나한테 뭐 30% 이상의 가격에 파시오 이러면은 네. 두들겨 보고 내 월세가 올라갈 것 같으면은 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죠. 이게 뭐 이거 팔고 다른 거 하면 다른 데 건물 사면은 임대 수익률이 더 나오겠는데라고 하면은 넘겨줘 팔면 버리고 되죠. 다른 건물을 사는 거죠. 똑같이 네. 하는 겁니다. 고배당주를 사서 고배당주. 시세가 올라서 배당이 낮아지게 되면 네. 정리해서 그동안의 배당금과 시세 차익을 챙긴 다음에 또 비슷한 걸 찾아서 또 재투자를 하는. 근데 주가가 안 오르면 배당금 받은 거 가지고 얘가 원래 싸니까 건물로 치면 증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사는 거죠, 내 주식을. 그래서 단가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누가 와서 팔라 그러면은 더 늘어난 만큼을 팔고 또 사는 거죠. 이게 연속된 방법으로 하면 꽤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늘 꼭 항상 100%로 주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도 그렇죠.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꼭 어떤 배분을 해야 되죠. 현금이랑 다른 투자 자산이랑. 저는 그 부분에선 비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비교를 해야 싶은데 된다. 끊임없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네.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나으냐,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나으냐. 여기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 그러니까 이거 뭐 한 5일짜리 단타 치고 나올 건데 이렇게 하면 사실 비교라는 게 안 되고요. 그렇죠.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예. 근데 현금 갖고 있는데 배당 수익률 5%짜리, 6%짜리 내가 좋아하는 사업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게 있다라고 하면 굳이 어거지로 현금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은행에 예. 놔둬봐야 뭐 1%밖에 지금 안 되잖아요. 그리고 5%짜리가 있는데 갑자기 7%짜리가 나왔어요. 그럼 5%짜리를 팔고 그렇죠. 7%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예. 이제 이별이라고 하는 게 네. 절대적으로 상대방이 싫어서 이별하는 경우보다는 더 나은 짝이 나타나서 정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게 제일 좋죠. 예. 그게 그게 이제 비교법에 따른 예. 선택을 정교해 나가는 거거든요. 냉정하네. 예, 끊임없이 예. 비교를 하고, 그러니까 예. 이종 자산 간,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 간, 그리고 주식 안에서도 뭐 현금과 주식 간, 주식끼리도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뭐라도 더 나은 거를 내 포트폴리오에 있도록 하면은 포트폴리오가 되게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니 최준철 대표께 네. 우리나라 주식하고 이제 해외 주식 있잖아요. 네. 미국 주식 또 미국 주식이 퍼가 높고 고평가가 돼 있는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 세계를 아우르고 수익도 많이 나고 네. 계속 성장하고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가격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너무 고평가돼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주식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한국 주식에만 투자해도 되는 거냐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여쭤보세요. 다음번에 네. 네? 그 시간이 벌써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예. 집중적으로 이거를 좀 해주시고 예. 네. 지금 딴 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아, 네, 예, 뭐요? 예. 예. 왜냐하면 은근- 최 대표님의 대표 투자 종목 중에 네. 하나가 동서예요. 동서. 동서? 예. 가족? 동서식품. 아, 예. 동서 커피? 예. 아유, 그렇죠, 커피. 그렇게 한번 생각 안 해봤는데. 아, 저는 아니 동서.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하면 책에도 동서의 나오고 재발견? 굉장히 유명한 일단 오래 갖고 있었죠. 오래 갖고 계셨고. 많이 갖고 있었고. 예. 아, 전 여기가 상장된지도 몰랐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네. 이 전체가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이익과 그 다음에 싸게 사서 월세처럼 배당을 받는 거. 받고 네, 네. 그 다음에 뭐 이별할 때는 또 이별하고. 네. 예. 사실 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처음에 이 회사를 봤을 때는 음. 싸서 봤습니다. 어. 예. 이 뭐지? 이러고 이제 왜냐하면 숫자가 뭐 싼 것도 있지만 뭐 PR이 낮고 배당 수익률이 높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표들 높으면 좋은 지표들이 다 높았어요. ROE도 높고 영업이익률도 높고. 그럼 이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마치 듀오에 신청해놨는데 키 뭐 185에 뭐 몸무게 70kg에 체지방이 7%밖에 안 되고 이러면 관심이 가잖아요. 네. 예.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건 아니죠. 아, 네. 일단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만나봤습니다. 예. 네. 만나보니까 커피 믹스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음. 근데 당시에 제가 커피 믹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수기 회사도 보고 있고 했었기 때문에 또 웅진코에 이런 것도 보고 있어서 예. 일단 이게 IMF 때 커피 옛날입니다, 타시던 옛날. 예, 옛날입니다. 예. 커피 타시던 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시면서 자기가 직접 타 먹어야 되니까 총무부에서 직접 타 먹을 수 있는 음용 방식으로 바꿔준 거죠. 그게 커피 믹스였던 거고요. 정수기가 보급이 되니까 더 쉽게 타 먹을 수 있고 네, 네, 네.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이게 원래 커피 믹스는 옛날에 캠핑
뭐 이런 게 광고 컨셉이었는데 맞다. 어느 순간 이나영이 나와서 막 사무실에서 타먹고 이러면서 제 눈에는 이게 보급이 될 게 보였는데 많은 사람들은 커피? 그게 성장할 수 있을까? LCD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게 네. 당시의 정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싸게 살 수 보고서를 있었던 읽고 거죠. 깜짝 놀랐어요. 야, 천재인데. 그래. 그게 이제 이런 제 생각을 눈에는 했어. 보였던 예. 거고요. 그게 또 제가 숭상하는 버핏의 코카콜라 케이스랑 유사한 면들이 예. 있었습니다. 중독적이고 어. 매일 소비를 해야 되고 음. 타 브랜드 대비 압도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고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네. 포함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배당도 그때 한 7% 이렇게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장하는데 커피믹스가 팔린 대로 성장하고 게다가 커피믹스 가격도 교묘하게 10원, 20원씩 계속 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들 한 포에 얼마인지는 몰라요. 예. 그쵸.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별로 신경도 안 써. 테이터스 초이스 싸니까. 갖다 놓으면 욕 예. 먹는 거죠. 이걸 누가 사놨어? 뭐 이렇게. 아. 왜냐하면 난 이미 인에 박혔는데 맥심이. 예. 그러니까 배당도 받아가면서 이익도 늘고 그리고 제 눈에는 성장할 거가 보이고 이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 네. 오랫동안 투자를 했었던 거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2014년, 15년 요때 정리를 했던 거는 네. 중간중간 고비가 있었습니다. 막 스타벅스가 막 생기면서 커피 전문점에서 이게 믹스 안 먹을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2잔 먹을 거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아. 그래서 이제 잘 넘겼고요. 예. 남양이 치고 들어왔을 때도 동서 그때 오래 갖고 있을 때니까 분명히 퇴치할 수 있을 거다. 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넘겨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예. 이제는 믹스 소비가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한계에 왔다. 이제는 다 아메리카노의 넘어갈 시대다. 거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돼. 한 14년 갖고 있었어요. 14년 동안 얼만큼 오른 건데요? 16배 올랐습니다. 대단하죠. 우와, 그 동서의 보고서를 저도 한참 오래전에 읽었었던 제가 것 같아요. 2001년도에 처음으로 그쵸. 보고서를 썼거든요. 그거 보고 3학년 때. 예. 감명 깊었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저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익 싸게 사서 배당 따박따박 네. 16배 나중에. 물론 제가 네. 그 14년. 동서를 갖고 있는 동안 갖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요. 네. 어마어마한 시간을 사실 저 회사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는 데 썼습니다. 마트 가서 뭐 30분 1시간씩 계속 매대도 확인하고. 보고 확인하고 회사랑 이제 연락도 하고 허벅지를 계속 찔러야 되잖아. 그리고 뭐 참으려면. 거기서 이제 30년사, 40년사 이런 책자들 예? 나오면은 그거 파는 것도 아니어서 이제 국회 도서관 여기 있는 국회 예. 도서관 가서 그거 하루 종일 보고 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음. 이제 뭐 농심, 풀몬 이런 것도 투자했지만 그거는 그게 오래 못 갖고 있었던 거죠. 나름 이제 기스가 나는 부분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성공 사례라서 좀 너무 단선적이긴 하지만 또한 그 확신을 유지하고 이 회사를 더 많이 하는데 많은 노력은 노력대로 뭐 그렇네요. 불로소득이 사실은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네. 이게 재미있는 점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죠. 또 주식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부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예, 그게 이제 저는 주식의 가장 큰 상당히 매력이라고 매력적이에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쾌감이 있구나. 대중들이랑 소통하면서 네. 대중들이 내가 먼저 생각한 것을 따라와 준다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 그게 더 기분이 좋아. 아, 내가 맞았다. 내 판단이 옳았구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도 제가 저희 애널리스트랑 얘기를 했는데 예. 다들 안 된다고 하는 주식이 오늘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자 저희 애널리스트랑 예. 나는 역시 컨트레리언 베팅을 할 때가 제일 짜릿해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짜릿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역발상. 역발상으로 예. 이제 했는데 제가 맞은 약간 승부사 기제도 있네. 있어야 약간 돼요. 승부욕 같은 예. 거. 예. 이거- 수박만하게 보이면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주식이랑. 예. 재밌어. 그런 뭔가 의미에서. 예. 좀 배웠죠 이제. 많이 배웠는데요. 예, 끝내야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모실 테니까. 알겠습니다. 예. 최근의 경제쇼 플러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 그리고 오윤혜 씨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 세상에 이익이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